오늘 10시까지 목표가 이건데 사실 문제수는 되게 적거든. 근데 왜 적은지는 해보면 아는데 오늘 수특이건 전국연합이건 하나하나가 다 막힐 겁니다. 아마 알아요. 요 미적원이라는 과목에서 현재 하는 이 도함수 활용 파트가 제일 어렵습니다. 여기랑 정적분이 되게 어려울 거야. 거의 사실상 모든 문제, 오늘 목표에 사실상 모든 문제 했어도 전부 내가 하는 거 봐야겠어요. 쌤이 말했듯이 미적원, 미적2는 답지도 딱 펴놔. 그것도 정독을 하고, 미적원, 미적2는 답지랑 쌤이랑 졸라 다르다. 졸라 다르고, 답지 보면 그렇게 하기 싫은 게 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가 하는 대로 할 줄 알아야겠어. 알겠죠? 뭐 여러 가지로 할 줄 알면 되는데, 이 문제는 솔직히 정석으로 하건 뭔가 신주원 프린트로 하건 별로 그렇게 획기적으로 차이는 안 나. 이 문제는 획기적으로 차이 안 나는데 어떤 문제는 이렇게 하면 또 획기적으로 간단하게 되는 것도 있거든. 일단 이 문제는 왜 획기적으로 간단히 안 되는지부터 얘기하자면, 만약에 그래프는 고정이 돼 있고 점이 움직이잖아. 그러면 요걸로 개꽁딱으로 돼. 왜냐면은 그래프는 딱 고정되어 있는데 점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은 그냥 그 프린트 제일 밑에 있는 접선 개수 있지. 프린트 제일 밑에 있는 접선 개수 그걸로 그냥 요 움직이는 점이 요 구역에 있어야겠구나 해서 그냥 범위 나오고 끝나거든. 근데 지금은 획기적으로 간단하게는 안 되는 이유가 점이 고정되어 있고 그래프가 K값이 변함에 따라 움직이잖아. 그래서 약간의 과정을 거치긴 해야 돼. 여튼 둘 다로 할 줄 알면 되겠다. 서술형이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요. 서술형이면 요거 말고 없어요. 그냥 없어.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곡선 밖의 점에서 곡선에다가 접선을 그을 수 있는 접선이 한 개다. 그러면 여튼간에 접선이 한 개를 그을 수 있으면 접점도 하나가 생긴다는 거네요. 여튼 접점이 생길 거니까 접점 x좌표를 t라 그러고, 이 접점에서 정말로 접선의 방정식을 일단 세워. 여기까지는 당연히 문제없죠? 일단 세워. 기울기 알고 지나는 점 아니까. 요거는 아는 거 맞지? 이거 모르면 좀 힘들어요. 힘들다 손. 오케이. 자, 근데 여튼 얘를 어디서 끄었어? 여기서 끄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x자리 x좌표, y자리 y좌표 넣으면 성립해야 되죠. 넣어서 정리하니까 요까지가 정리가 되더라. 뭐가 나왔어? t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나왔지. 접점 x좌표를 t라고 했어요. 그런데 t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나왔어. 접선을 하나 그을 수 있다는 건 접점도 하나라는 거야. 결국 뭔 소리예요? 요 3차 방정식이 근을 하나만 가져야 된다는 소리인 거지. 그런데 얘는 확정적으로 0이라는 근을 갖잖아. 그러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어요. 요 2차식이 0을 중근으로 갖거나 아니면 0 말고는 근을 못 갖거나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네요. 근데 요 놈이 0을 중근으로 가질 수는 없어. 왜? 4t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식이 0을 중근으로 가지려면은 1차항 상수항이 둘 다 없어야 되잖아. 1차항이 없으려면 k가 마이너스 12, 상수항이 없으려면 k가 0, 둘 다 없을 수가 없네요. 그쵸? 0은 중근으로 못 갖고, 따라서 판별식이 음수다 하는 거에서 k 범위가 나오고 정수 k 개수 나오고, 요게 딱 정석입니다. 그 다음에는 뭔가 그래프의 비율이랑 이런 거를 활용해서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도 할 줄 알아야 돼. 왜냐면 지금은 그닥 차이 안 나는데 어떤 거는 진짜 10배 이상 시간이 절약되는 것도 있어요. 둘 다로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얘 x제곱으로 묶어보자. x제곱으로 묶으면 2x 플러스 k가 되네요. 여기 1 없다고 생각해봐. 1 없다고 생각하면 얘 어떤 놈이야? 그냥 원점에서 x축이랑 접하는 놈이잖아. 원점에서 x축이랑 접하는 놈이 그냥 위로 1만큼 올라간 거라고. 그러면은 1이랑 0에서 접하고 있겠네요. 당연한 소리 한 거죠 지금은. 다시 뭐라고? x축이랑 0에서 접하는 놈이 1만큼 올라갔으니까 y는 1이라는 놈하고 0에서 접하고 있겠네. 물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일 가능성도 있겠지. 근데 이거는 생각할 필요 없어. 왜 생각할 필요 없죠? 프린트 제일 밑에 접선 개수 그거 구역 봐봐요.
여튼 요 점이 어디에 있어야 돼? 요 점이 이 구역이나 이 구역에 있어야 되잖아. 그쵸? 그래야 한 개 그을 수 있잖아. 그런데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잖아. 여기가 0인데 그러면 이 줄에 있는데 여기가 0인데 x좌표가 마이너스 2일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뭐다? 여기에서 이까지 요 밑에 구역에서도 여기가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라는 x좌표가 여기에서 요까지 구역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내는 겁니다. 뭐 이해되죠? 이해 안 되면 그냥 즉시 안 돼. 하나 둘 셋. 여기서 여기까지 있어야 된다고. 요거 극점 아니야. 잘 봐봐. 변곡 접선을 그었을 때 1이랑 교점이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 좌표는 이미 알아. 여기 좌표는 왜 이미 아는데? 마이너스 2분의 k겠죠. 그러면 3차 함수의 비율을 생각하자.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k야. 여기가 0이야. 극점에서 끄어. 변곡점에서 끄어. 그러면 요 길이 다 같다. 는 비율을 생각할 때 여기 좌표도 쉽게 나오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은 그냥 얘 fx라 그랬을 때 변곡점 좌표 하니까 미분해가지고 변곡점 좌표 넣어봐봐. 그러면 일단 변곡 접선의 기울기가 뭔지는 쉽게 나오더란 말이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일단 놔둬봐. 그 다음에 그 중간쯤에 있는 길이 공식도 다 외워야 돼요. 다 외워야 됩니다. 요 길이를 알 때 요 길이를 아는 공식이 있죠. 거기에서 D는 K에 대한 식으로 나온다. D를 구했으면은 요 길이랑 요 길이 비교해봐요. 얘는 절반일 거 아니야. 얘는 2분의 D네요. 그쵸? 따라서 방금 구한 길이를 절반을 하면은 2분의 D가 나온다. 오케이? 우리 지금 뭐가 궁금해? 뭐 구하면 문제 끝날까? 요 길이를 L이라 그랬어. 요 L이 뭔지 알면은 문제 끝나는 겁니다. 왜? 여기 좌표 마이너스 6분의 K부터 L까지 간 곳까지가 요 점이 있을 수 있는 구역이거든. 거기에서 K의 범위가 나오게 된다는 거지. 뭔 말아? 오케이? L은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아까 전에 빨간 선 기울기 구해놨잖아. 따라서 L분의 2분의 D L분의 2분의 얘를 한 개. 아까 기울기의 절대값이 돼야겠네요. 거기에서 이제 L이라는 우리가 궁금한 놈도 K에 대한 식으로 나오더라. 따라서 여기에서 L만큼 구해놨죠? 9분의 K만큼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18분의 K라고 나온다. 결국 우리가 궁금한 요 점의 X좌표 마이너스 2는 얘부터 얘까지 구역에 있어야 되는구나. 는 거에서 K의 범위가 나오고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지금 다시 말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데 뭘로 해도 상관없는데 이건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다른 문제는 개공으로 됩니다. 오늘은 말했듯이 좀 빡셀 거고 사실상 모든 문제를 했어도 봐야 될 것 같아요. 4번은 좀 딸깍입니다. 얘는 이게 약간 암호처럼 적혀 있잖아. 근데 그런 문제 있죠. 암호처럼 적혀 있는데 뭔 소리인지만 파악하면 약간 따다닥 바로 되는 거. 이게 뭔 소리냐면은 P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P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세상의 모든 값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있대. 그 집합의 원소의 자연수가 10개일 조건이 뭐냐? 일단 문제는 그건데 마일부터 2까지라는 범위에서 요 fx라는 함수가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뭐 대충 이그젠플 뭐 대충 마일부터 2까지라는 범위가 대충 이렇게 있다 그래봐. 그러면 그 사이에 x1이라는 놈, x2라는 놈을 만약에 다르게 잡으면 다른 곳에 잡으면 p를 뭐라고 정의했다? p가 무슨 값을 가질 수 있다? 두 놈 사이의 기울기의 절반. 만약에 요 구간에 이 두 점을 다르게 잡으면 P라는 값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요 기울기의 절반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 그 소리네요. 그쵸? 오케이. 근데 평균값 정리를 생각해봐요. 평균값 정리를 생각하면 x1이랑 x2 사이에 확정적으로 어떤 K라는 놈이 있는데 요 놈 사이의 기울기랑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같게끔 해주는 K가 있겠네. 그쵸? 그러면 얘는 그냥 얘랑 똑같을 거니까 이렇게 그냥 바꿀 수가 있네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K는 얘랑 얘 사이에 있다.
P가 이 값을 갖는다고. 근데 F'K가 뭐예요? 그냥 미분해서 K 넣으라고. 뭔 말할? 오케이. 따라서 뭐야? 미분해서 K 넣고 2분의 1 해갖고 P라는 놈은 이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K는 X1, X2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K는 정확하게 마일이 되거나 2가 될 수는 없는 놈이네. 정확하게는. 따라서 K의 범위는 요거고 P는 요게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요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숫자를 여기 K에다가 잡아넣어서 나오는 놈, 잡아넣어서 나오는 그 모든 값들을 원소로 갖는다고 집합 A가. 그렇죠? 일단 집합 A가 그런 놈들을 원소로 갖는데 그 다음 요 구간에 그 다음 요 구간에 두 점을 같은 곳으로 잡으면 같은 곳으로 잡는다는 게 뭔 소리야? 그냥 한 점을 잡으면 그 점을 잡은 거를 여기 넣은 값이 P입니다 라고 돼 있잖아. 두 놈이 같은데 그 같은 값을 L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L은 그냥 마일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마일 이상 2 이하인 값이 돼요. 그럼 P가 얘라고. 그쵸? 이게 무슨 말이야? 여 사이에 있는 모든 값을 여기에 넣어서 나오는 값, 여기에 넣어서 나오는 값, 그 모든 값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A라고. 자, 그러면 눈치가 이제 채졌잖아. 이 범위에 있는 모든 놈을 여기 자리에 넣어서 나오는 값들하고 이 범위에 있는 모든 놈을 여기 자리에 넣어서 나오는 값들하고를 다 원소로 갖는 집합이 A래. 그게 이제 한국말로 뭔 소린데요? 그냥 이런 이차함수가 있거든. 그 이차함수의 말부터 이까지라는 범위를 잡았거든. 그때 y 좌표 값의 범위가 집합 A의 치역의 범위네. 그냥 이해되죠? 그러면 문제 끝났네요. 요거 이해한 수가. 뭔 말할? 요 이차함수 그래서 말부터 이까지 범위에 함수 값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는 뭐 당연히 문제 없죠? 자, 그때 봐봐. 딱 한 번만 생각 더 하면 되는데 이 생각은 되게 간단해. 여기부터 여기 플러스 12까지라는 구역이 있대. 그러면 이 여기라는 놈이 양수면 어떻게 돼? 무조건 망한다고. 얘가 무슨 값이건 상관없어요. 무슨 값이건 상관없이 거기보다 12만큼 더 간 구역에 자연수가 10개만 있을 리가 없잖아. 근데 10개만 있대. 그게 무슨 말이야? 얘는 확실히 음수라는 거지. 그쵸? 근데 얘가 음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튼간에 그 자연수 10개는 확정적으로 1부터 10까지라는 거죠. 그쵸? 따라서 구간의 오른쪽 끝이 반드시 10 이상 깽꿍. 구간의 왼쪽 끝이 반드시 뭐다? 10 이상 11 미만이 되어줘야 딱 1부터 10까지만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지? 거기서 A 범위 나오고 정수 A는 마사 2개고 다음엔 답이 C고. 왔어 하고 싶어 마음 잡았어. 저 프린터 업체 저거 갖고 가고. 5번은 맞췄으면 됐네요. 5번은 왜 넣었는지 모르겠고 그냥 잠깐 쉬어가는 코너로 넣은 것 같은 막 그런 컨셉이네요. 주어진 조건이 뭐예요?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그냥 증가의 정의 그 자체를 적어놨네요. 자, 그러면 한국말로 지금 뭐가 적혀 있는 거야? 요 함수가 실수 전체 증가 함수입니다. 어떤 함수가 실수 전체 증가 함수다. 그게 뭔 소리야? 도함수가 0 이상이라고 했죠. 이 문제는 그러니까 그냥 이론 그 자체를 압니까 모릅니까? 그냥 그거 묻는 거네요. 오케이? 지금부터는 2학년 수학이랑 아무 상관없는 문제 풀면 되네요. 왜? 그냥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그냥 그거 하라고. 그렇죠? 그런데 한 문자는 벌써 주어진 조건 때문에 한 문자는 벌써 소거가 되더라.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요거의 조건은 판별식이 0 이하여야겠네요. 잡아놓고 B에 대한 2차 부등식 풀면 답입니다. 별로 할 말 없는 문제. 요거는 맞췄어도 봐봐라. 자, 전원다. 쌤은 어떻게 하나 한번 봅시다. 되게 중요한 유형이다. 중요. 가족권은 뭐예요? 가족권은 그냥 fx식이 요거라고 주어져 있는 거네요. 그쵸? m이 뭔지만 알면 fx는 확정 나는 거네요.
gx는 그냥 2x 3함수로 시작하는 3차 함수고 자 나 조건이 핵심이네.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어야 존재한다. 일단 그게 있고 좌극한이랑 우극한도 같아야 존재한다. 일단 그것도 있어요. 이거는 둘 다 생각해야겠네요. 일단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어야 된다를 생각해보자. 분모에 여튼 x 플러스 1 3개 있죠? 그러면 분자에 x 플러스 1 3개 있는 건 확실합니다. 절대값은 상관없어요. 절대값이 얘가 무슨 플러스로 나오건 마이너스로 나오건 간에 여튼 절대로 안 바뀌는 사실은 x 플러스 1이 3개가 있다는 사실은 절대 안 바뀌거든. 무조건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분모에 0이 되게끔 해주는 놈 개수만큼 그거랑 똑같은 놈이 똑같은 개수만큼 분자에 있어야 돼요. 왜? 여기 3개 있는데 분자에 2개 있으면 어떻게 돼? 약분하고도 분모가 0이 되잖아. 그렇죠? 무조건 3개 이상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따라서 우리는 보자마자 fx,gx라는 이놈이 x 플러스 1을 3개는 확실하게 갖는다는 걸 알아내거든. 따라서 얘를 일단 이렇게 적어볼게요.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런데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이 그거 말고 또 있잖아. 좌극한, 우극한도 같아야 되잖아. 우리 분모에 있는 요 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 분모에 있는 요 함수가 마이너스 1 오른쪽이건 마이너스 1 왼쪽이건 뭔가 이렇게 비슷한 곡선 모양으로 생겼다는 건 확실해. 근데 마이너스 1 오른쪽은 함수식이 뭔데요? 얘예요. 마이너스 1 왼쪽은 함수, 이 함수의 식이 뭐냐고. 얘입니다. 그러니까 저놈한테 마일 플러스를 넣고 싶을 때랑 저놈한테 마일 마이너스를 넣고 싶을 때랑 어느 함수에 넣어야 되는지가 다르다. 그러니까 마일 플러스로 갈 때는 분모가 얘인 거고 마일 마이너스로 갈 때는 분모가 얘인 겁니다. 당연하죠. 당연한 소리 하는 거야. 자, 약분해봐. 약분해봐. 여기 점점점, 여기 점점점이라는 건 똑같은 식이야. 똑같은 식한테 똑같은 식에다가 마일을 넣어서 나오는 값하고 똑같은 식에다가 마일을 넣은 거를 마일로 나눈 값하고 같아야 된다고. 그러려면은 그냥 요 점점점에 마일 넣은 게 0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쵸? 우리 뭐 알아냈어? fx,gx라는 요 식이 x 플러스 1을 4개를 가져야 된다는 걸 알아낸 거죠. 물론 둘이 곱한 게 5차식이니까 5개를 가질 가능성도 있어. 근데 5개는 절대로 안 되겠네. 왜? 5개를 가지려면 얘가 3개, 얘가 2개 가져야 되는데 얘는 2개를 못 가지는 형태네. 뭔 말할? 따라서 확정적으로 4개를 갖기 때문에 gx식은 아예 확정이라고. 이것밖에 될 수가 없잖아. 그 다음 fx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뭐야? fx도 x 플러스 1을 하나는 가져야지. 그게 뭔 소린데 그냥 마이너스 1 넣으면 0 돼야 된다고. 거기서 m이 나오게 된다. 자, m이 나왔으면은 2차 방정 10 플러스 2개가 나왔단 말이야. 둘 중에 먼저 알아내야겠네. 근데 조건 하나 더 있거든. 잡아넣어. fx 확정 나죠? gx랑 곱해. 잡아넣어. fx 확정 나고 gx랑 곱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요놈 식이 진짜 나온단 말이야. 엄밀하게 정석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진짜로 요 그래프 그려갖고 둘 다 극대점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거든. 미분도 하고 증감조사하고 그래프 그리고 해야 되거든. 졸라 빡치잖아, 그치? 근데 약간 꼼수로 되긴 하네. 왜 약간 꼼수로 되냐면 확실한 건 둘 중에 한 놈만 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얘 판별식 써봐. 양수네. 판별식 썼더니 양수라는 게 뭔 소리야? 얘가 x축이랑 교점 2개란 소리 아니야. 여기 하나 더 있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함수가 무조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위에 놈이 무조건 된다고. 얘가 되면 얘는 되는지 안 되는지 검증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2 넣으면 답이 된다. 자, 7번 설명합시다. 얘는 좀 간단합니다. 얘는 좀 간단한데 그 유형이 굉장히 개필수 유형이네요. 그래서 지금 이 유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헷갈리는 사람은 매우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요. 아주 최근 트렌드의 그런 거네. 쉬워? 자, 1-로 갈 때 gx 뭔데? 1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 우변은 뭔데요? 그냥 2예요. 졸라 쉽고. 그 다음에 좌변은 뭔데요? 좌변은 그냥 얘네요. 자, 문제 조건이 뭐야? 이 뭐 다 헛소리야. 문제 조건이 그냥 이 극한값이 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네. 그쵸? x가 1로 갈 때 분자는 0이 되네요.
분모가 0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0이 아닌 놈분의 0 해서 극한값이 2가 나올 리가 없잖아. 그렇죠? 확실한 거는 분모도 0이 돼야 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x-1을 하나 이상은 갖는 건 확실하네요. 그렇죠? 하나만 가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만 가지면 약분되고도 0이 아닌 놈분의 0이 되잖아. 망하잖아. 그러니까 두 개 가져야죠. 3개 이상 가지면 어떻게 돼요? 0분의 0이 아닌 놈이 돼서 망하지. 그러니까 무조건 분자에 2개 있으니 분모에 2개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과정을 그렇게 하라고. 하나는 있어야겠어.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되지? 3개 이상 있으면 어떻게 되지? 망하네. 그러므로 2개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알겠죠? 오케이? 분모 끝났네요. 그러면 끝났으면 분모를 얘로 바꿔. 약분해. 1 넣어. K가 뭔지 그냥 나오더란 말이야. K가 뭔지 나왔다는 거는 문제가 끝난 겁니다. 왜? fx식이 확정이 났으니까. 그리고 자꾸 강조하지만 요거 그냥 쓸데없이 준 게 아니고 그냥 다 외우라고. 외우기 싫으면 시험 전날 밤에 개 조만하게 이렇게 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다 그리든지 공식이나 손바닥은 좀 그러니까 손가락 사이 졸라 미세하게 이렇게 다 적든지 알겠죠? 오케이? 따라서 요거 비율 관계 쓰면 되죠? 여기 1이랑 1에서 접하고 2분의 1에서 접하고 2분의 1에서 이렇게 뚫고 지나가잖아. 그러면은 3대 2 비율을 생각할 때 요 길이 나오고 요 길이 알면 요 길이 아는 거니까 공식으로 바로 구하면 된다는 것이. 네. 자, 어떻게 맞춘 사람도 다 얘기 잘 들어봐봐. 내가 뭐 되게 뭐 별거 적지도 않았죠, 그렇죠? 머리만 빡 써보자.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죠? 2분의 1 밑변 높이잖아. 그렇죠? 얘를 밑변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밑변은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 그렇죠? 그러면은 요 점이 움직임에 따라서 높이만 바뀝니다. 뭐 당연한 소리 했어 지금. 결국 이 그림 자체를 45도 고개를 싹 돌려서 봐봐. 45도 고개를 싹 돌려서 보면은 T가 여기에서 출발을 해. 딱 출발할 때는 넓이가 당연히 0이야. 넓이를 GT라 그랬지. 그쵸? 그래서 넓이가 여기에서 출발한다. 그럼 고개를 45도 싹 돌려서 봐봐. T가 그래프 따라 쭉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넓이가 어떻게 바뀌는데? 넓이가 당연히 45도 계속 돌려 있어. 넓이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겠네. 그거를 그리면 GT잖아. 뭔 말할? GT를 내가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 무슨 막 GT를 진짜로 막 식을 세어가지고 그렇게도 할 수 있거든. 나는 근데 식 하나도 안 세웠지. 왜 필요 없냐면 방금 전에 동영상으로 얘가 움직이면서 밑변은 안 바뀌어. 그러면 높이가 쭉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늘어나는 게 결국 넓이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늘어나는 모양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거 그리면 GT라고. 그런데 말이야. 넓이가 0에서 출발해서 쭉 가다가 요까지 왔어. 그쵸? 넓이가 GT라 그랬어. 그때 삼각형 요 넓이 있지. 이 넓이 얼마예요? 1이네. 그쵸? 방금 이 빨간 놈 1이네. 그러면 T가 자 T축이 있어. GT 그릴 거야. 여기에서 출발할 때 0에서 출발해서 쭉 T좌표가 0으로 갈 때 확실히 함수값은 1이야. 그쵸? 그러면은 이게 좀 유치하게 말하면 45도 돌렸을 때 fx 어떻게 보이는지랑 g랑 거의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아예 똑같지는 않지만 모양 자체가 거의 비슷하게 생겼다고. 왜? 여튼간에 이렇게 따라갈수록 넓이가 뭐야?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그러면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경계,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나는 경계가 어딜 거냐고. 바로 기울기가 마일인 직선과의 접점이 바로 그 늘어나고 줄어들고 늘어나는 경계가 된다는 거 이해되잖아. 뭔 말할? 근데 핵심이 뭐냐? 아직 얘기 덜 했어. 핵심이 뭐냐면 요때 넓이가 1이었어. 근데 지금 문제 조건에 적힌 거 봐봐. G를 그렸더니 뭔가 양수 파트에서 G를 그렸더니 1에서 접하는 곳이 있었다고. 그러면 봐봐. G가 여기에서 자 둘 다 생각해봐. G가 여기에서 더 오른쪽으로 가면은 1보다 늘어납니다. GT라는 함수값이.
넓이가 1보다 늘어났잖아. 그러면 다시 넓이가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날 거 아니야. 결국 1이라는 G 그래프에서 1이라는 상수함수가 있으면 그 1이라는 상수함수랑 반드시 어떤 식으로 접해야 돼? 위에서 밑으로 딱 이렇게 접하는 형태가 돼야 되는 거지. G가 이렇게 1보다 커져. 다시 쭉 줄어들다가 딱 요까지 오면 은 이 삼각형이 생기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가 1이 됐다는 소리인 거야. 이 삼각형의 넓이가 1이 됐으니까 G를 그렸을 때 1이라는 상수함수랑 다시 딱 접하면서 여기보다 t가 더 오른쪽으로 가면은 다시 늘어나는 형태가 될 수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 최종 결론은 뭐예요? 이거 이제 내가 이 이유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 느낌적으로 너희들이 지금 그냥 요거 지나는 거 끊고 싶어 졸라 접하겠네 했겠죠, 그렇죠? 지금까지 그 이유 얘기한 거야. 그냥 0,1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얘하고 뭐다? 딱 접하는 곳 여기가 지금 P라는 곳이었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면 P라고 놓아도 되고 나는 일부러 뭐 3K라고 놓았잖아. 여기가 P인데 왜 3K라고 놓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비율을 좀 쓸 거거든. 여기 3차함수에 극점에서 이렇게 끊고 변곡점에서 이렇게 끊고 극점에서 끊고 지금 그림 조금 좀 부정확하지만 여튼 이렇게 평행사변형 4개 보이죠? 요거랑 내 프린트 오른쪽이랑 똑같은 그림입니다. 여튼 이 4개 다 합동이라고. 그러니까 뭐야? 요 길이 다 똑같다고. 알까? 따라서 여기는 0이야. 여기는 3K야. 그러면은 얘랑 접점의 좌표가 K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확실히 아는 것이다. 여기까지 됐죠? 이제 요거 볼 필요 없어. 이제 fx 그림만 봐서 fx식 바로 세울 수 있지. 뭐 얘랑 접하는 걸 활용해서 세우건 얘랑 접하는 걸 활용해서 세우건 상관은 없어. 쌤은 그냥 얘랑 어디서 접하는 거? 0을 뚫고 지나가고 3K에서 접한다는 걸 활용해서 fx식을 바로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K 구하면 문제 끝나죠. 근데 K 어떻게 구하는데? 아직 얘 안 썼잖아. 아직 얘. 그렇죠? 여기에 K 넣어서 나오는 놈하고 여기에 K 넣어서 나오는 놈하고 당연히 같겠죠. 따라서 fx에 K 넣은 거 여기에 K 넣은 거 같다 해보니까 K가 깔끔하게 나오네요. 그리고 K 나왔지? 그리고 뭐 구하면 답이야? G 2분의 3 구하면 답이지. 근데 지금 구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왜? K 나왔으면은 여기 K 넣어봐. 얘가 2분의 3이잖아. 그거 넣으면 뭐 돼? 1. GX식 세웠나요? 세울 필요 없다고. 세워서 해도 돼. 근데 그럴 필요 없네요. 그쵸? 2분의 3. K 나왔으면 접어놓고 1. 끝이다. 이렇게. 뭐 이해는 되지? 생각하기 좀 빡세. 자, 이번 뭐 이게 졸라 허무한데 내 생각에 문제 낸 사람이 나처럼 하라고 낸 건 좀 아닌 것 같긴 해. 레벨 3에 있는데 그쵸? 일단은 제일 처음 하고 싶은 말은 쌤도 그렇고 누구나 요거를 봤을 때 제일 처음엔 전 국민이 뭔 생각할까? T 2항에서 평균 변화율이랑 접선의 기울기랑 같아. 뭔가 그림 그린 다음에 평균값 정리 생각해서 의미하는 바를 파악해서 유식하게 하려고 생각을 하겠지. 나도 해봤는데 뭐 못하겠어. 뭐 어쩌라고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러면 뭐 뭔가 그림 생각, 의미 생각 유식하게 못하겠으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정직하게 식으로. 이제부터 나는 그러면 그림 아예 그리지도 않고 그냥 식만 세워서 해볼게요. 그러면 오케이? 그냥 F6은 무시해. 0이잖아. FT는 그냥 T 넣어. 그 다음에 양변 T로 나눠. F'C는 진짜 미분해서 C 넣어. 그냥 지금 주어진 게 요 식이야. 자, 식으로 풀어보자. 이게 뭐냐면 C라는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입니다. T를 상수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에서 개무지성으로 근의 공식을 쓰면은 C가 T에 대한 식으로 뭐 2개가 나오겠지. 그 둘 중에 범위 따졌을 때 요거 만족하는 게 뭐 HT라 그랬으니까 여튼 그렇게 하면 HT가 T에 대한 식으로 막 계극형으로 루트 어쩌고 줄줄줄줄 나오고 그거 잡아 넣어서 계산하면 풀리겠네. 그렇게 한 사람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하면 풀립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도 할 수 있네. 왜냐면 자 이거 졸라 허무한 얘기인데 자 한 번만 이해를 해봐.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C값을 G가 HT라 그랬잖아.
그러면 거꾸로 생각했을 때 HT를 C에 넣으면 당연히 성립해야 되네. 당연한 소리잖아. 그럼 C를 HT로 바꿔도 되네요. 그러면 이제 그냥 스텝 1 문제로 바뀐 겁니다. 왜? 그냥 주어진 식이 이건데 이거 구하세요. 딴 거 다 지워도 돼. 모든 조건. 그냥 이 식 주어졌습니다. 요거 구하세요 라는 문제로 바뀐 거네요. 그러면 전 국민이 양변 뭐 하고 싶어? T로 나누고 싶지. 왜?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놈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전 국민이 양변 뭐 하고 싶어? 리미트 T가 0으로 간다 하고 싶죠. 어차피 H0이 0인 건 알아요. 왜?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구하라고 하겠지. 분모가 0이면 분자가 당연히 0이어야 극한값이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가면 어차피 이 덩어리는 다 없어집니다. 따라서 여기 0 넣고 계산하면 답이거든. 뭐 이해는 100% 되죠. 자, 전원 다 들어볼까요? 이해만 하면은 더러운 건 없어. 일단 제일 처음 하고 싶은 말은 다항함수라고 안 적혀 있으면 이상한 함수일 수도 있어요. 이상한 함수라는 게 뭐예요? 막 각이 져 있고 끊겨 있고 구간 나눠 있고 절대값 있고 뭐 이상한 함수일 수도 있어요. 그냥 fx는 연속이라고만 했지 다른 거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나는 지금 뭐 했냐면은 그냥 이항만 했어. 이항만 해서 연속함수 fx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왜 이항했는데요? 좀 마음에 들지 않아? 이항만 했어, 그쵸? 물론 엄밀하게는 이제 여기에다가 괄호 쳐서 뭐 적어야 돼요? x가 0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fx가 얘입니다. 이렇게 적어줘야죠. 엄밀하게는. 그쵸? 뭐 x가 0일 때랑 마일일 때는요. 뭐 몰라. 뭐 f0의 값이 뭐가 있고 f 마일의 값이 뭐가 있겠지.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여튼 f0의 값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요놈의 극한값이랑 당연히 같을 거고 f 마일의 값도 당연히 리미트 x가 마일로 갈 때 요놈의 극한값이랑 당연히 같겠죠. 그건 확실합니다. 여튼 0과 마일이 아닐 때는 fx는 이렇게 표현된다. 확실해. 일단 놔둬봐. 여기에서 이게 바로 나오는 게 사실 이해가 지금 잘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렇지? 잠깐만 일단 놔둬봐봐. 이래 놔두고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건 이거는 전 국민이 다 아는 거잖아. 이거는 부연 설명 필요 없겠네.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거. 얘는 이제 이거 두 개 적어놓고 얘들 둘이 조건 지워도 됩니다. 다시 뭐라고? 이 두 조건은 그냥 요거 알아냈으면 지 할 일 다 했다고 찢어버려도 되는 거야. 끝났어. 자, 얘는 그냥 지워버리고 이거랑 얘만 갖고 문제 푸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G는 5차 이하야. G'은 4차 이하입니다. 이 문제 아까 앞에 레벨 2에서 했던 뭐 6번인가 그거 있지. 그거랑 컨셉 거의 90% 똑같네요. 그리고 중요한 컨셉이라 그랬어. 절대값은 상관없어요. 무조건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놈의 그 종류와 개수가 그대로 분자에 똑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G'이라는 식에 X 하나, X 플러스 1 하나 있어야 되는 건 그냥 보자마자 자동이야. 보자마자 자동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아까도 그랬잖아. 그거는 자동이고 이제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뭔데요? 절대값을 생각해야지. X가 마일 플러스로 가냐 마일 마이너스로 가냐에 따라서 분모는 그냥 절대값 없어지는지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는지 달라질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분자에 x 플러스 1 확정적으로 있는 거랑 분모에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건 플러스 붙어서 나오건 걔랑 일단 없어지는 건 확실하잖아. 그쵸? 적어볼게요. 아까까지 알아낸 게 뭐라고? gx에 x 하나 x 플러스 1 하나 있는 건 확실해. 얘는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거나 플러스 붙어서 나오거나 할 거야. 일단 약분돼. 그러면 약분되고 살아남은 놈한테 마일 넣은 거랑 약분되고 여기 마이너스 1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마이너스 1분의 여기 마일 넣은 거랑 같아야 되잖아. 같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요 점점점에 마일 넣은 것도 0이 돼야 같을 수가 있다는 거지. 결론이 뭐야? 계속 비슷한 말 듣는 것 같지? 결론이 뭐야? x 플러스 1 두 개 있어야 된다고. 요거 알아내는 게 사실 문제 푸는 끝입니다. 요까지 했으면 사실 이제 계산하고 끝나네요. 그렇지? 별로 안 어렵지 생각보다. 그렇죠? 두 개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따라서 4차 이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얘 갖고 얘 두 개 갖고 1차씩 갖고 이렇게 세워버리면 되는 거지. 3차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A가 0이겠지.
4차 이하라 그랬으면 4차식으로 세우면 되는 거예요. 뭐 말할? 그래서 뭐 어쩌는데요. 이제는 그냥 계산이야. 그냥 지자리에 넣어. 그냥 지자리에 넣어서 분모랑 약분하라고. 어떻게? x가 마이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보다 클 때 나눠갖고 잡아놓고 약분해서식 세우면 fx식 나오잖아. 그런데 fx식 나왔고 모르는 문자 아직 a, b 두 개 있는데 근데 조건 두 개 아직 안 썼거든. 그쵸? 오케이? 쓰면 a, b 구하는 거 문제없지. 식 확정 났죠? 그리는 거 문제없죠? 극대 극소. 극대가 어디야? 여기. 극소가 어디야? 0. 구하면 된다. 쉽고